잠깐만요. 오늘 이야기는 절대 중간에 멈출 수 없습니다. 미국도 예상 못했던 순간,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그 한 방.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성민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일했던 사람이죠. 한미통상협상 최전선에서 10년을 넘게 싸워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2025년 3월 11일. 그날 미국은 우리에게 벽을 세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죠. 국무부 라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둘러 청와대로 향했죠. 차 안에서 받은 속보 알람.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긴급 제재 발표. 예고도 없었습니다. 협의도 없었죠. 그저 일방적 선언이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예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고 없는 타격은 언제나 치명적이죠. 더구나 우리 경제의 핵심을 겨냥한 칼질이었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하니 이미 난리가 났더군요. 기자들이 브리핑룸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경제수석님, 미국 제재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한국 경제 타격 어느 정도입니까?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했습니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몰랐으니까요. 상황실로 들어갔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이미 모여 있었죠. 모두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차질이 예상됩니다. 관련 기업만 200여 곳이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기재부 차관이 이어받았죠. 증시 개장과 동시에 충격파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들이 일제히 울렸죠. 증시가 열렸습니다. 30분 만에 코스피가 3% 급락했습니다. 언론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쇼크 반도체 강국의 위기 미국의 칼날.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비공식 메시지였습니다. 미국 고위 인사의 말이더군요. 한국의 성장 속도는 관리가 필요하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동맹을 저렇게 대한다는 겁니까?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나라에게 말입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죠.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각 부처에서 피해 규모를 집계했습니다. 수치들이 하나둘씩 올라왔죠. 직접 피해만 10조 원대. 간접 영향까지 치면 그 배는 넘을 상황이었습니다. 장관 한 분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분이 반박했죠. 상대가 협상할 의지가 있어 보입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 통보였죠.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라.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 우리가 가진 카드를 찾아라. 저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긴급 분석 보고서 작성. 미국의 진짜 의도. 우리의 대응 방안. 그리고 돌파구.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죠. 저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자료들을 펼쳤죠.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의회의 분위기, 싱크탱크 보고서들, 미국 언론의 논조.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죠. 동맹이었지만 국익은 결국 각자의 문제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외신들이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경제 비상 트럼프의 새로운 타깃 아시아 반도체 시장 대혼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요. 새벽 3시.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트럼프 제재의 실체와 한국의 선택.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죠. 이것은 제재가 아니다.
전쟁의 시작이다. 나는 첫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보고서를 쓰면서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미국이 간과한 한 가지가 있더군요. 우리에게도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카드.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던 카드였죠. 한국의 진짜 흰말입니다. 보고서를 분석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왜 하필 반도체였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이었을까요? 워싱턴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기록들을 뒤졌죠. 백악관 회의록, 상원 청문회 자료, 싱크탱크 보고서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 제재의 진짜 목적을요. 미국의 진짜 상대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었죠.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미래 산업의 핵심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을 직접 때리기엔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경제적으로 얽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우회 공격이었습니다. 한국이 표적이 된 겁니다.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의 기술력을 먼저 제어하겠다는 것이었죠. 워싱턴 주요 싱크탱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에 발표된 자료였죠.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위험성 분석. 내용을 읽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아시아 기술 패권 구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겁니까?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내부 문건이었죠.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미국 기업에 위협적이다.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열심히 기술 개발했다는 게 죄였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자국 기업 보호, 그리고 기술 패권 유지. 그 과정에서 한국은 조절 대상이 된 겁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중간 희생양이었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맹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미 의회 기록을 찾아봤죠. 2024년 9월 상원 군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일부 내용이 유출됐더군요. 공화당 상원의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성장률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 안보를 위협한다. 다른 의원이 동조했죠. 한국은 우방이지만 경쟁자이기도 하다.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를 관리 대상으로 본다는 거였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일군 기술을요. 밤새워 연구하고 개발한 성과를요. 저렇게 평가절하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해야 했으니까요. 백악관 내부 회의 자료도 구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의사록 일부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더군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통제 가능한 수준. 그게 뭡니까? 우리보다 뒤처져 있으라는 소리였죠. 분석할수록 구조가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억제였죠.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한국도 제어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냈죠. 한국의 기술 독주, 미국이 대응해야. 워싱턴 포스트도 이어받았습니다. 아시아 반도체 시장의 재편 필요성.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제재, 미국 산업 보호의 시작. 여론을 조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계산에는 치명적 오류가 있었죠. 미국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저 관리하면 되는 대상으로 봤죠.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산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폐허에서 일어났던 저력을요. IMF를 이겨낸 경험을요.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기술력이었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우리 산업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 세계 1위였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 역시 최고 수준이었죠. 디스플레이 기술. 독보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했지만요. 정작 그들도 우리 기술 없이는 버티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애플이 한국 부품 없이 아이폰을 만들 수 있습니까? 테슬라가 한국 배터리 없이 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했죠. 미국 기업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 로비를 넣고 있었죠. 한국 제재는 우리 기업에도 타격입니다. 재고려가 필요합니다.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부터요. 저는 보고서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전략적으로 모순된 정책이다. 한국은 희생양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대통령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했죠. 미국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이건 중국 견제를 위한 우회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착각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물으셨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만만하게 봤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 없이 버티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 싸움 질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우리의 대응 전략을 만드십시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는 것을요. 대통령 집무실.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느껴졌죠.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망설임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의 시간이었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끌 수 없습니다. 상황을 뒤집을 근거를 찾으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리십시오. 명확했습니다.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이었죠. 저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긴급 경제전략팀 구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모으라는 지시였죠. 청와대로 돌아와 즉시 움직였습니다. 산업부 차관에게 연락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담당 국장급 전원 소집하십시오. 기재부 차관에게도 전화했죠. 무역, 금융, 투자팀 긴급 차출 바랍니다. 외교부에도 요청했습니다. 미국 통상 전문가들 당장 투입하십시오. 2시간 만에 팀이 구성됐습니다. 각 분야 최정예 인력 35명. 이들이 모인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미국의 제재를 뒤집을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추측이 아닌 팩트로 싸워야 합니다. 산업부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석님, 솔직히 미국을 상대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장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게 당연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 데이터를 모두 꺼내십시오. 숨김없이요. 회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각 부처에서 자료를 쏟아냈죠. 반도체팀 보고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3나노 공정 기술, 세계 유일 양산 체제입니다. 미세 공정 수율, 미국 대비 20% 우위입니다. 배터리팀이 이어받았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우리가 2년 앞서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 경쟁국 대비 30% 높습니다. 디스플레이 팀도 보고했죠. 폴더블 기술 특허, 세계 점유율 70%입니다. 차세대 마이크로 LED, 독점 기술 보유 중입니다. 숫자들이 쌓여갔습니다. 구체적 데이터가 나올수록 분위기가 바뀌었죠. 무역팀 팀장이 말했습니다. 수석님, 이 정도 기술력이면 협상 카드로 충분합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그들도 버틸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각 산업별로 미국 의존도 분석을 지시했죠. 사흘밤을 세웠습니다. 데이터가 완성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 한국 소재와 장비 없이는 생산 불가. 의존도 65%. 미국 전기차 산업. 한국 배터리 없이는 목표 달성 불가. 의존도 72%. 미국 IT 기업들. 한국 디스플레이 없이는 제품 출시 지연. 의존도 58%. 우리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무너지는 구조였죠. 이 데이터를 들고 대통령께 보고 올라갔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도 함께였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의 제재는 부메랑입니다. 우리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 기술력의 초격차, 미국 산업의 한국 의존도, 상호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 산업부 장관이 추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기술 수준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우위가 아닙니다. 초격차입니다. 기재부 장관도 거들었죠. 미국 기업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외교부 장관이었죠. 수석님, 데이터는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정면으로 자극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맹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접근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반박했습니다. 장관님, 이미 미국이 우리를 자극했습니다. 일방적으로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끌려갈 것인가, 주도할 것인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준비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3가지 축입니다. 첫째, 우리 기술의 초격차를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둘째, 미국 기업들과 직접 소통합니다. 그들이 백악관을 압박하게 만듭니다. 셋째, 대안 시장을 확보합니다. 미국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산업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기업 총수들을 모으겠습니다. 민관 합동 전략을 짜겠습니다. 정부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십시오. 단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가진 것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허세가 아닌 실력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 서울 시내 한 호텔 회의실. 재계 총수 15명이 모였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철강, 조선. 각 산업 리더들이었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들 미국 제재로 타격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부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삼성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석님, 우리 기업들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진 기술을 세계에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게 직접 말하십시오. 우리 없이는 못 버틴다고요. LG 회장이 거들었습니다. 미국 거래선들이 이미 연락 오고 있습니다. 제재를 재고하라고 워싱턴에 로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SK 회장도 동의했죠. 우리 배터리 없으면 미국 전기차 산업 마비됩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단결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됐죠. 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구체적 실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 개최. 한국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 전면 공개. 전 세계 언론과 투자자 초청. 미국 기업 CEO들도 초대. 동시에 각 기업은 미국 거래선의 메시지 전달. 한국 제재는 상호 파괴입니다. 재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유럽, 중동, 동남아 시장 확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 전방위 압박이었습니다.
청와대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통령께 올렸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정면 돌파 전략 마이너스 한국의 선택. 결론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의 기준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대통령께서 제가하셨습니다. 실행하십시오. 전략이 확정됐습니다. 정면 돌파.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보여주기로 했죠. 이제 세계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싸우는지를요.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 개최일. 서울 코엑스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죠. 언론사 300여 곳. 투자자 500명. 각국 기업 대표 200명. 미국 기업 CEO들도 왔습니다. 애플, 테슬라, 인텔. 그들의 표정이 궁금했죠. 컨퍼런스 홀은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걸로 뒤집을 수 있을까? 미국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첫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대에 올랐죠. 오늘 공개하는 기술은 일나노 공정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일나노. 세계 누구도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죠.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전력 효율 50% 향상. 처리 속도 70% 증가. 생산 수율 95% 달성. 미국 기업들이 아직 3나노에서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1나노를 완성한 겁니다. 외신 기자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다음은 LG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양산 라인 가동을 시작합니다. 또 한 번 장내가 들썩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전기차의 핵심이었죠.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주행거리 1000km. 충전시간 10분. 수명 100만 km. 테슬라 CTO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대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가 공개한 건 예상 밖이었죠.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입니다. HBM4 세대를 건너뛰었습니다. 우리는 HBM5를 완성했습니다. HBM5. 고대 역폭 메모리 차세대 기술. AI 시대의 핵심이었습니다. 처리 속도 기존 대비 3배. 전력 소비 절반. 양산 준비 완료. 그 한 방은 전혀 예상 밖에서 터졌습니다. 미국이 주목하던 건 기존 반도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AI 반도체에서 게임을 바꿔버렸죠. 인텔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급히 전화를 걸더군요. 본사에 보고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놀라움이 계속됐습니다. 현대차가 수소차 차세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수소 충전 3분. 주행거리 1200km. 생산 단가 30% 절감. 포스코가 그린 스틸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 생산 비용 기존과 동일. 내년부터 양산. 한화가 우주 발사체 재사용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발사 비용 기존의 10분의 1. 성공률 98%. 폭탄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하나하나가 게임 체인저였죠. 컨퍼런스가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수석님, 이 모든 기술이 정말 실현 가능합니까? 대답했죠. 이미 실현됐습니다. 오늘 본 것은 데모가 아닙니다. 완제품입니다. 로이터 기자가 이어받았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입니까? 대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가던 길입니다. 다만 오늘 세계에 공개했을 뿐입니다. 블룸버그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국을 자극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극이 아닙니다. 사실을 보여드린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이 수준입니다. 외신들이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세계 최초 1나노 공정 상용화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작. 한국이 첫 주자, AI 반도체 게임 체인저, 한국이 선점.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미국 주요 언론들이 긴급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뉴욕타임스 헤드라인. 한국의 기술 혁신 예상을 뛰어넘다. 워싱턴 포스트. 반도체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다.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기술의 초격차, 미국 기업들 긴장. MIT 교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스탠퍼드 경제학과 교수도 말했죠. 한국의 기술 개발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라노 공정은 최소 5년은 걸릴 거라 예상했는데 이미 완성했습니다. 미국 학계가 놀란 건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통합 전략이었죠. 반도체, 배터리, AI, 수소, 우주. 모든 분야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MIT 기술연구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은 산학연 일체화와 정부의 전략적 지원, 그리고 기업 간 협력입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케이스 스터디. 한국 모델 마이너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국가 전략. 평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장 반응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다음 날. 한국 주식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코스피 6% 상승. 관련 종목들은 상한가 행렬이었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글로벌 시장이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와 장기 계약 체결. 일본 소니가 이어받았죠. 한국 디스플레이 기술 도입 결정. 프랑스 에어버스. 한국 우주기술 파트너십 추진. 세계 주요국들이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기술 혁신을 제재로 막으려는 시도는 시대착 오적입니다. EU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영국 총리도 지지했죠. 한국의 기술 발전은 전 세계의 이익입니다. 영국은 한국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국제 여론이 돌아섰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균열이 생긴 겁니다. 실리콘밸리 CEO들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재는 미국 기술 산업에 해롭습니다. 재고를 촉구합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도 성명을 냈죠.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목표 달성 불가능합니다. 정책 수정이 필요합니다. 미 상공회의소까지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필수 파트너입니다. 미국 내 여론조차 기울어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제재에 반대 62%, 한국과 협력 강화 필요 70%. 뉴욕 거리 인터뷰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한 시민이 말했죠. 한국이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했을 뿐인데요.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아이폰도 한국 부품 쓰잖아요. 제재하면 우리만 손해예요. 한국 국민들의 반응도 터져나왔습니다. SNS가 들끓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뽕 차오른다. 이게 우리 기술력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발적 응원이었죠. 대한민국 파이팅.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를 올렸죠. 대통령님, 성공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이 다시 규칙을 바꿨다는 것.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게임을 바꾸는 플레이어였죠. 일주일간 축적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놀라운 숫자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대상 투자 문의. 전주 대비 400% 증가. 글로벌 파트너십 제한. 52건. 해외 언론 보도. 긍정평가 87%. 국제기구들도 평가를 바꿨습니다. IMF 보고서. 한국 경제 전망 상향 조정. 세계은행 분석. 한국 기술 혁신이 글로벌 성장 동력. OECD 평가. 한국 모델이 선진국 벤치마크. 우리는 드디어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죠. 이 도시 어딘가에서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고 있을 겁니다. 연구원들이 실험을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노동자들이 생산 라인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만든 결과였죠. 미국은 우리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길을 만드는 나라라는 것을요. 컨퍼런스 이후 일주일,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신호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지멘스 CEO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우리 공장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조건은 한국이 정하십시오. 조건은 한국이 정한다. 이런 제안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이었습니다. 도요타 회장이 서울로 날아왔죠. 긴급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습니다. 독점 계약도 가능합니다. 독점 계약. 일본이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프랑스도 움직였습니다. 에어버스가 제안서를 보내왔죠. 한국 우주기술 공동개발을 제안합니다. 영국 롤스로이스. 한국 수소 엔진 기술 도입을 원합니다. 이탈리아 페라리. 차세대 전기 슈퍼카의 한국 배터리 탑재를 검토 중입니다.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10여 건씩 들어왔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반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표준 채택이었습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AI 반도체 국제 표준으로 한국 HBM5 규격 채택. 표준이 됐습니다. 세계가 한국 기술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국제자동차공학회도 이어받았죠. 전고체 배터리 안전 기준, 한국 모델 적용. 국제우주연맹까지. 재사용 발사체 기술 표준, 한국 시스템 참조. 세계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시장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수치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한국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63%로 상승. 전월 대비 15% 증가. 배터리 시장 점유율 78% 돌파.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82%. 거의 독점 수준이었죠.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 피땀 흘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한국 기업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ADR. 이틀 만에 20% 급등. LG에너지솔루션. 사흘간 35% 상승. SK하이닉스. 연중 최고가 경신.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주는 이제 필수 포트폴리오입니다. 골드만삭스 전망. 한국 반도체 기업 향후 3년간 연평균 40% 성장 예상. 모건스탠리 분석. 한국 배터리 산업 글로벌 시장 지배력 확대 전망. 미국 자본이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해외 투자 자금 유입 규모. 일주일간 12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600% 증가였습니다. 돈이 움직였습니다. 자본은 거짓말하지 않죠. 수익이 나는 곳으로 흐릅니다. 지금 그 방향이 한국이었습니다. 외신들이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 한국 글로벌 기술 지형을 다시 그리다. 이코노미스트 표지. 사진 한 장이 실렸습니다. 서울 야경이었죠.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코리언 웨이브 인 테크놀로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한국이 장벽을 무너뜨렸다. 마이너스 기술 패권의 새로운 시대. CNN 비즈니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재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진짜 혁신입니다. BBC 경제 전문 기자. 한국 모델은 작은 나라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이었죠. 워싱턴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폭풍 전 고요 같았죠. 그리고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백악관 긴급회의 소집. 국가안보회의 전격 개최. 트럼프 대통령 주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감지됐죠. 워싱턴 정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백악관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 말. 한국 대응이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국방부 내부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은 동아시아 안보 구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미국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직접 행동이었죠. 애플 CEO 팀 쿡.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삼성전자 회장과 만남을 가졌죠. 언론 공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나왔습니다. 애플, 삼성과 차세대 칩 공급 계약 체결. 테슬라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AI 반도체 전량 구매 계약. 구글. 한국 디스플레이 기술 독점 사용권 확보. 미국 기업들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정부 제재를 우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리콘밸리 CEO 모임이 열렸습니다. 백악관에 공식 서한을 보냈죠. 한국 기술 없이는 미국 기술 산업의 미래가 없습니다. 제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서명 기업.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아마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장벽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부터요. 상원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12명. 한국 제재 재검토 결의안 발의. 공화당 의원 일부도 동참했죠.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재고돼야 합니다. 의회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국 제재 즉각 철회 70%. 한국과 협력 강화 80%. 국민 여론도 돌아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였죠. 한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판은 바뀐 뒤였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청와대 회의실.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미국이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리한 위치입니다. 산업부 장관이 이어받았죠. 글로벌 파트너십 제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기재부 장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자본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모두 상승세입니다. 대통령께서 물으셨습니다. 수석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완전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표정에 확신이 서려 있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활기차 보였습니다. 거리의 전광판들. 한국 기업 주가 상승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이 가벼워 보였죠. 나라가 강해지면 국민도 당당해집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EU, 한국과 포괄적 기술 협력 협정 체결 합의. 다음 소식. ASEAN 한국 기술 표준 도입 결정. 또 다음. 중동 산유국들, 한국 수소 기술 도입 의향. 세계가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벼랑 끝에 몰렸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웠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죠. 그리고 이겼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산업부 차관이었습니다. 수석님, 방금 확인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정식 협상 요청이 왔습니다. 미국이 먼저 협상을 요청한 겁니다. 제재를 걸었던 그들이요.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려 했죠. 알겠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수석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받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주는 입장이었죠. 협상하는 입장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국의 역전 마이너스 위기에서 기회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세계는 깨달았다. 한국은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나라가 자랑스러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국민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워싱턴 시각 새벽 2시. 백악관에 불이 켜졌습니다. 긴급 국가안보회의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집한 겁니다.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백악관 비상회동, 주제는 한국. 상황실 내부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였죠.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에게 고함.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긴박했습니다. 미국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였습니다. 김수성님, 대화가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한 달 전 거만하던 톤이 아니었죠.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대화 말입니까? 양국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만남을 제안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제안이라니 흥미롭네요. 한 달 전엔 일방적 통보였는데 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죠. 과거는 과거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합시다. 과거를 덮자는 겁니까? 귀국이 저지른 일방적 제재를요? 김수성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맙시다. 냉소가 나왔습니다. 감정적? 동맹국을 사전 협의 없이 제재한 쪽이 감정을 말합니까? 그가 당황했습니다. 말을 더듬었죠. 그건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우리 경제에 10조 원 타격을 준 게 오해라니 말입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계산해야 했습니다. 공식 제안서를 보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통령께 즉시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조건은 뭡니까? 아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연락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 협상입니다. 우려되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이 어떤 수를 쓸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냉철해야 했습니다. 감정으로 대응할 순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공식 외교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명의였죠. 대한민국 정부의 한미 통상 관계 재정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제안합니다. 문구가 흥미로웠습니다. 재정립이라는 단어요. 제재 철회가 아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체면을 지키려 합니다. 제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해야 합니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응 전략을 짜야 했죠. 그런데 워싱턴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악관 내부 갈등이 폭로된 겁니다. 뉴욕타임스 특종. 백악관 분열 마이너스 한국 제재 놓고 찬반 충돌. 기사 내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충돌했다더군요. 국무장관 입장. 한국 제재는 동맹 관계를 훼손합니다. 철회해야 합니다. 재무장관 반박. 지금 철회하면 미국이 약해 보입니다. 협상으로 풀어야 합니다. 상무장관은 또 달랐죠. 한국 기술 없이는 미국 기업이 버티지 못합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백악관 내부가 갈라진 겁니다. 더 결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였죠.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들에게 질책. 한국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 참모 한 명이 답했다더군요. 대통령님,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트럼프가 화를 냈다고 합니다. 과소평가? 정보기관들이 뭘 한 겁니까? CIA 국장이 해명했죠.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측을 벗어났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백악관이 혼란에 빠진 사이 미국 기업들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실리콘밸리 CEO들이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로비에 나선 겁니다. 애플 CEO가 트럼프에게 말했다더군요.
한국 부품 없이는 아이폰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제재를 제고하십시오. 테슬라 CEO도 압박했죠. 한국 배터리가 막히면 전기차 목표 달성 못합니다. 구글 CEO. AI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한국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기업들이 정부를 압박한 겁니다. 미 상공회의소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 제재는 미국 기업의 역효과입니다. 정책 수정을 촉구합니다. 의회도 움직였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긴급 청문회. 국무장관이 출석했죠. 민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한국 제재로 미국이 얻은 게 뭡니까? 국무장관이 답변을 망설였습니다. 전략적 고려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 기업들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도 비판적이었죠.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우방들도 우리를 의심할 겁니다. 청문회는 정부 비판으로 끝났습니다. 그 시각. 우리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협상 카드로 쓸 자료들이었죠. 한국의 초격차 기술 목록. 일나노 반도체. 전고체 배터리. AI 전용 칩. 수소 연료전지. 재사용 로켓. 미국의 한국 의존도. 반도체 소재 65%. 배터리 기술 72%. 디스플레이 58%. 한국 없이는 못 버티는 구조였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선택. 지난 한 달간 120여 건. 총액 3천억 달러 규모.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장관 직속 라인이었죠. 김수성님, 장관님께서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격이 올라간 겁니다. 국무장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수성님,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놀라웠죠. 계속하십시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경시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으시겠습니까? 제재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재검토. 철회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체면을 지키려는 거였죠. 장관님, 재검토로는 부족합니다. 명확한 철회가 필요합니다. 김수성님,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양보를 해주십시오. 양보요? 일방적 제재를 당한 우리에게 양보를 요구하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닌 미국이 재협상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첫째, 제재 전면 철회. 둘째, 향후 유사 조치 방지 약속. 셋째, 기술 협력 확대. 이 세 가지입니다. 국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통화를 끝냈습니다. 통제력을 회복했습니다. 상황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었죠. 이틀 뒤,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일부 통상 조치를 조정할 것입니다. 조정이라는 단어. 사실상 철회 예고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죠. 일부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더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외신들이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블룸버그 헤드라인. 백악관 한국 압박의 굴복 신호. 로이터 분석. 미국 한국 제재 실패 인정. 파이낸셜 타임스 사설. 기술 전쟁에서 한국이 미국을 이겼다. 정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방어에 급급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전략회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보고. 미국이 양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산업부 장관 분석. 우리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 평가. 경제 지표가 모두 개선됐습니다. 투자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수석님, 다음 수는 뭡니까?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재 전면 철회와 함께 미래 협력 구조를 우리가 설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승리감이 밀려왔습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죠. 협상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역전의 완성 마이너스 한국이 만드는 새로운 질서.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은 이제 우리 손에 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빛나고 있었죠. 한 달 전 절망적이던 그 밤.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초강대국을 상대로 이긴 겁니다. 청와대 외교안보실. 긴급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복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택하겠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죠. 보복 아닌 미래 전략.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에 대한 응징 조치는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겼다고 상대를 짓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손해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거들었죠. 하지만 대통령님, 국민 정서상 강경 대응을 원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길은 복수가 아닙니다. 실질적 이익입니다. 차분했습니다. 감정적 대응을 완전히 배제한 판단이었죠. 대통령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수석님, 전략을 설명해 주십시오.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우리에겐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을 압박해 굴복시킨다. 둘째, 적당히 타협한다. 셋째, 새로운 판을 만든다. 셋째가 뭡니까? 우리가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는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글로벌 기술 협력의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계속 설명했죠. 지금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기회에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본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입니까? 산업안보 통합 프레임입니다. 기술과 안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경제와 외교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프레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전략적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판을 설계하는 위치에 있었죠.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십시오. 단 미국을 배제하지는 마십시오. 함께 가되 우리가 주도하는 겁니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략팀을 재구성했죠. 외교, 안보, 경제, 기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일주일간 집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략 문서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첫 회의에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할 프레임은 3축입니다. 첫째, 기술 협력 개방형 생태계. 둘째, 공급망 안정화 다자 체제. 셋째, 신산업 공동 표준. 외교부 팀장이 물었습니다.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그들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할 텐데요. 받아들이게 만들어야죠.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다. 경제팀 팀장이 거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우리 편입니다. 그들을 활용하면 백악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안보팀 팀장도 동의했죠.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필요합니다. 이 카드를 잘 쓰면 됩니다. 전략이 구체화됐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데이터를 쌓았죠. 논리를 다듬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글로벌 기술 협력 이니셔티브 마이너스 한국 제안. 부제가 인상적이었죠. 개방과 협력으로 만드는 새로운 질서. 핵심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기술 협력 개방형 생태계. 특정 국가의 독점을 배제합니다. 다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죠. 기술 표준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보호합니다.
공급망 안정화 다자 체제.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분산하죠. 상호 보완 구조를 만듭니다.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합니다. 신산업 공동 표준. AI, 배터리, 수소, 우주. 차세대 산업의 규칙을 함께 만듭니다. 한국이 주도하되 모두가 참여하죠. 균형 잡힌 제안이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했죠. 대통령님, 이 제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둘째, 한국이 중심이 됩니다. 모순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국도 참여하되 우리가 만든 규칙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자료를 꼼꼼히 보셨습니다. 10분간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걸로 가십시오. 제가가 떨어졌습니다. 다음 단계는 국제사회 설득이었습니다. 미국과 협상하기 전에 지지 세력을 확보해야 했죠. 먼저 유럽연합에 접촉했습니다. 브뤼셀로 특사를 파견했죠.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동. 우리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합리적입니다. EU도 미국 기술 독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죠. 일본 총리가 말했습니다. 한국 제안에 동참하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가야 합니다. 아세안도 움직였습니다. 동남아 10개국이 지지를 표명했죠. 인도, 호주, 캐나다. 하나둘씩 지지 세력이 늘어났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 전략을 지지했습니다. UN 사무총장이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다자주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환영합니다. OECD 사무총장도 찬성했죠.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협상단을 파견했죠. 저도 함께 갔습니다. 국무부 청사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 국무부 차관, 통상대표부 대표, 재무부 차관. 무게감 있는 라인업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죠. 한 달 전 그들은 거만했습니다. 지금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수성님, 한국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평가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합리적입니다. 예상보다요? 우리를 뭘로 보셨기에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당황했습니다. 말을 고쳤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제안이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 주도권은 우리 손에 있었습니다. 통상대표부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제안의 핵심은 다자 협력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도 참여국입니다. 다만 독점은 안 됩니다. 독점이라니 무슨 의미입니까? 기술 패권을 한 나라가 독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구조입니다. 재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보장됩니까? 당연합니다. 공정한 경쟁 구조 안에서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 답했죠. 논리가 단단했습니다. 준비가 철저했으니까요. 회의가 3시간 이어졌습니다. 미국 측이 여러 우려를 제기했죠. 하지만 하나하나 설득했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논리로 압도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국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습니다.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이 공항에 몰려 있었죠. 수석님, 협상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제안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도 이익이니까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직접 브리핑. 미국은 한국이 제안한 글로벌 기술 협력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 제안을 수용한 겁니다. 이어서 덧붙였죠. 이는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동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맹이라는 단어. 체면을 지키려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였죠. 미국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헤드라인. 한국이 제시한 새 질서, 미국이 받아들이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술 협력의 판도를 한국이 바꿨다. 블룸버그. 글로벌 기술 질서, 한국 중심으로 재편. CNN 앵커 멘트. 한국은 미국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평가가 정확했습니다. 한국 내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했죠. SNS가 들끓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이 됐다. 이게 진짜 외교다.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여론조사 결과. 정부 지지율 80% 돌파.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민심이 변했습니다. 국민들이 하나가 됐죠.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께 최종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통령님,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새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이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담대했습니다. 미래까지 내다본 선택이었죠. 명심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우리는 복수가 아닌 미래를 택했습니다. 미국을 굴복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대신 새로운 판을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이익을 보는 구조를요. 진짜 힘은 이길 때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상대를 짓밟지 않고 이겼습니다.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한 달 전 먹구름이 가득했던 그 하늘. 지금은 청명했죠. 갈등의 끝이 보였습니다.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죠. 한국은 새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따라오게 만든 겁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요. 협상이 타결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었죠. 제 책상 위에 외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타임지 최신호였습니다. 표지에 태극기가 크게 실렸죠.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코리언 웨이 마이너스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법.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위기를 넘긴 게 아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 이제 세계는 한국이 제시한 협력 모델을 따르고 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위기가 완전히 지나간 겁니다. 포브스 아시아판도 있었습니다. 특집 기사였죠. 한국 기업들의 기적적 성장. 그래프들이 실렸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석 달 만에 40% 상승. LG에너지솔루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80% 돌파. SK하이닉스. AI 반도체 시장 선점으로 매출 2배 증가.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모델 마이너스 기술, 안보, 경제의 완벽한 통합. 분석이 정확했죠. 우리가 만든 게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산업과 안보를 연결한 새 패러다임이었죠. 기술 축에서 한국이 선두에 섰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수소, 우주.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안보 축에서도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기술 동맹의 핵심 국가가 됐죠. 미국,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였습니다. 경제 축은 더 확고했습니다. 세계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몰렸습니다. 지난 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죠. 한국이 선도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평가도 바뀌었습니다. IMF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위기 관리의 새로운 벤치마크. 세계은행 분석. 기술 혁신 국가 순위. 한국 2위. OECD 평가. 선진국 협력 모델. 한국 사례 표준화.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국민, 기업,
정부의 결집이 만든 결과였죠. 그날 오후 대통령 집무실로 호출됐습니다. 들어서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석님, 이번 사건을 정리하십시오.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 하시겠습니까? 회고록입니다. 수석님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요. 후대가 배울 수 있게 만드십시오. 무거운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죠. 명심하겠습니다. 청와대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난 석 달을 되돌아봤죠. 절망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제재, 경제 위기, 국민의 불안.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결단했죠. 기업들이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고록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죠. 그리고 썼습니다. 한국의 한방 마이너스 한 나라가 세계를 뒤집은 이야기. 첫 문장이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죠. 이 한방은 우연이 아니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기억들이 쏟아졌죠. 그날의 충격. 전략 회의들. 기업 총수들과의 담판. 컨퍼런스의 전환점. 미국과의 협상.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생생하게 담았죠.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원고가 완성돼 갔습니다. 마지막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한국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첫째, 기술력이었다. 수십 년간 축적한 초격차 기술. 이것이 우리의 무기였다. 둘째, 전략이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응했다. 보복이 아닌 미래를 택했다. 셋째, 단결이었다. 정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됐다. 이것이 진짜 힘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넷째, 국민이었다.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킨 DNA.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 서로를 믿고 함께 가는 힘. 이것이 한국의 본질이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야기였죠.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힘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평온할 때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벼랑 끝에 섰을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 IMF 외환위기를 이겨냈다.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 국민이 나라를 구했다. 이번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압박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결론을 써야 했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썼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 김성민이 아니다. 대통령도 아니다. 기업 총수들도 아니다. 주인공은 이 나라 국민이다. 밤을 새워 연구한 엔지니어들. 생산 라인을 지킨 노동자들. 묵묵히 일터를 지킨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엔 국민이 있었다. 이들이 만든 기적이다. 한국의 한방은 특별한 누군가의 작품이 아니다. 5천만 국민이 함께 만든 역사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격스러웠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선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다. 길을 만든다. 세계가 우리를 따라온다. 그것이 우리가 세운 새로운 질서다. 원고를 저장했습니다. 회고록이 완성됐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땀이었죠. 그들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한 달 뒤 책이 출간됐습니다. 서점 베스트셀러 1위.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눈물 났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해외에서도 번역 출간됐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뉴욕타임스가 서평을 실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
파이낸셜 타임스 평가, 현대경제외교의 교과서, 해외 대학들이 교재로 채택했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MIT. 한국 사례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석 달 뒤, 다보스 포럼에 초청됐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었죠. 주제 발표를 맡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마이너스 한국의 경험. 연단에 섰습니다. 각국 정상과 기업인들이 가득했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년 전 한국은 벼랑 끝에 있었습니다. 초강대국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무너질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전략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단합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DNA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나라의 힘은 무기가 아닙니다. 경제 규모도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힘이었죠. 포럼이 끝나고 여러 나라 정상들이 다가왔습니다. 독일 총리,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협력을 더 강화합시다. 인도 총리, 한국은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가 보였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세계가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수석님,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봤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위기에서 기회로, 압박에서 도약으로 한국이 만들어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중심엔 국민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이요. 밤샘 연구한 과학자, 공장을 지킨 노동자, 사무실에서 고군분투한 직장인, 가게를 지킨 자영업자. 그들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이 그려졌죠. 광화문 거리, 한강 다리, 남산 타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땀과 눈물. 그들의 희망과 꿈.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1년 전, 미국이 우리에게 벽을 세웠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벽을 넘어섰죠. 그리고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한국의 한방이었습니다. 예상 밖에서 터진 혁신. 세계를 뒤집은 전략. 그리고 국민의 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죠. 한국은 항상 그랬습니다. 벼랑 끝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죠. 6.25 전쟁의 폐허. 일어섰습니다. IMF 외환위기. 극복했습니다. 이번 위기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한국은 버틸 겁니다. 왜냐고요? 국민이 있으니까요. 함께 가는 힘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창밖 알프스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서울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제 자리였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갑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이 경험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한국이 세계를 뒤집은 순간,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기억. 자랑스러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꿈속에서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요. 더 강해진 나라. 더 자랑스러운 국민. 더 밝은 내일.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였습니다.
한국의 한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국민이 함께 가는 한,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감동을 만들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딱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머무는 동안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갈게요.